14세기 중세 유럽 인구의 30%를 죽음으로 몰고 간 흑사병과 19세기 전 세계를 휩쓸었던 콜레라, 그리고 인류의 공적 1호, 열대성 질병 말라리아 등 역사를 뒤흔든 수많은 전염병들은 인류의 재앙이자 위기인 동시에 과학 혁신의 원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대량의 인구 감소와 국가를 붕괴시키는 원인이기도 했지만 예방과 치료 방법에 대한 연구로 의학과 과학 분야 발전을 가져왔기 때문인데요. 천연두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20세기 두 번의 세계대전으로 인한 인명피해보다 더 많은 5억 명 이상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가장 치명적인 천연두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천연두의 시작은 대략 1만 년 전부터 아프리카 북동부 지역에서 농경 생활을 하는 인간들을 중심으로 퍼지기 시작해 이후 유럽과 중동을 거쳐 인도와 중국 그리고 한반도와 일본까지 오랜 세월 동안 확산되었는데요. 세계적 석학인 제레드 다이아몬드에 져서 총균세에는 인류가 야생동물을 가축화하면서 가져온 질병 문제가 강조되어 있는데 천연두 이외의 여러 전염병들 또한 소나 돼지에서 기생하던 병균들의 돌연변이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천연두는 영어로 스몰팍스, 작은 반점이란 뜻으로 두창 또는 마마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일단 천연두에 걸리게 되면 발열과 피로감이 나타나고 얼굴과 온몸에 흉한 발진이 생기고 고열로 인해 뇌 손상이 오거나 장님이 되는 경우도 있었죠. 투병 중에 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겨우 살아남더라도 흔히 곰보자국이라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흉터 자국을 남겨 또 한 번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했는데요. 전염성이 높아 감염자 한 명이 한 번 기침을 하면 빠른 전파로 나라 전체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또 흑사병이나 스페인 독감처럼 단기간에 초토화시키고 잦아드는 형태가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세계적으로 유행을 반복시킨 전염병 최초의 팬데믹이었는데요. 15세기까지만 해도 이 천연두의 청정구역으로 존재했던 아메리카 신대륙까지 확산되어 희생자 숫자는 아메리카 전 대륙의 1억여 명 가운데 90%에 해당한다고 추정됩니다. 천연두의 발단은 제국주의 세력이 팽창한 시기였던 15세기 대항해 시대의 콜럼버스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당시 중세 유럽은 가장 큰 세력이었던 잉글랜드와 프랑스 두 나라가 100년 전쟁이 한창이었고 이웃나라 스페인은 아직 소왕국들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이사벨 여왕이 등장하면서 통일 스페인을 탄생시키고 그 여세를 몰아 해외 식민지 건설을 추진했는데요. 이미 아시아로 통하는 육로는 이슬람 세력에 의해 막혀 있었고 아프리카 해안을 통한 인도양 항로 역시 이미 포르투갈에 의해 선점당한 상태였죠. 이런 상황에서 이사벨 여왕은 이탈리아 제노바 출신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를 지원했고 그가 대서양을 가로질러 신대륙 발견에 성공하면서 스페인은 해가 지지 않는 대제국으로 성장합니다. 그러나 초기 콜럼버스가 처음 도착한 곳은 목표 지점인 인도가 아니라 신대륙 본토와 가까운 카리브해의 작은 섬이었는데요. 그의 발견으로 서로의 존재를 전혀 몰랐던 구대륙과 신대륙의 이질적인 두 문명간이 만나는 역사적 순간이 있었지만 이는 곧 유럽에는 큰 행운을, 신대륙에는 비극적 대재앙을 불러오는 상반되는 운명이기도 했습니다. 콜럼버스의 항해일지에 의하면 콜럼버스의 일행들은 원주민들의 큰 환영과 대접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들이 너무나 순진하고 욕심이 없어서 오히려 좋은 노예로 삼으려고 했다고 하는데요. 이후 그의 2차 원정 때부터는 원주민에 대한 무차별적 학살로 잔혹성이란 또 다른 이면을 여과 없이 보여주었죠. 이때 섬에는 천연두를 포함한 다양한 병원균이 퍼지기 시작해서 더 많은 사상자가 속출했다고 하는데요. 유럽의 동식물, 문화 전파 등을 가리키는 콜럼버스의 교환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질병도 옮겨졌습니다. 인도의 향신료와 아시아의 황금을 찾아 헤맨 콜럼버스의 대항해는 총 4차례나 지속되었지만 결국 실패로 끝이 나버립니다. 16세기 콜럼버스의 뒤를 이어 카리브해 주변 섬들을 장악한 스페인 정복자들은 본격적인 황금을 찾아 신대륙 본토에 상륙하는데요. 콩키스타도르라고 불리는 이들은 원주민들에게는 잔인한 침략자에 불과했습니다. 신대륙에는 수천 년의 문명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오늘날 멕시코 지역과 페루 지역에 해당하는 인구 500만 명의 아즈텍 제국과 700만 정도의 잉카 제국이 자리 잡고 있었죠.
먼저 아즈텍 정복에 나선 스페인 정복자 코르테스는 11척의 배에 총과 갑옷으로 무장한 900여 명의 병사들을 이끌고 멕시코만에 상륙하는데요. 원주민들보다 숫자적으로 열세했고 몇 차례의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그가 감지한 것은 아즈텍과 주변 부족 간의 갈등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아즈텍 풍습에는 무시무시한 인신공양을 하는 태양신 제사가 있었는데 이 의식에 재물을 얻기 위한 전쟁이 끊이질 않았었죠. 코르테스는 이 잔인성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주변 부족들을 회유해서 10여만 명의 반아즈텍 연합 세력을 만드는 데 극적으로 성공합니다. 이후 두 세력 간의 대대적인 전투 끝에 마침내 수도를 함락하고 아즈텍 제국을 멸망시키죠. 코르테스의 친척으로 알려진 피사로는 아즈텍의 멸망 소식에 초조해지면서 서둘러 신대륙 남쪽으로 향하는데요. 피사로 역시 불과 수백 명의 군인과 37마리의 말을 끌고 안데스 산맥을 가로질러 잉카 제국을 침입합니다. 잉카인들은 피부가 하얀 스페인의 백인 병사들을 보고 잉카의 창조주 비라코차의 재림이라고 오해해 그들을 아주 극진히 대했다고 하는데요. 잉카인들의 이 환상은 백인들의 가혹한 만행 때문에 깨져버립니다. 당시 잉카 제국은 선왕이 천연두로 죽은 뒤 후계자 쟁탈전으로 큰 내분이 일어난 직후라 국내 혼란이 아직 수습되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그 틈을 타 피사로는 운이 좋게도 황제를 포로로 잡아 그를 가둔 방 안을 황금으로 가득 채워주면 살려주겠다고 하죠. 원주민들로부터 황제의 몸값을 챙겨받은 피사로는 어이없게도 약속을 어기고 황제를 처형해버리면서 결국 잉카 제국은 서서히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두 제국의 멸망에는 다양한 역사적 해석이 있는데요. 총이나 칼과 같은 강력한 철제 무기로 무장한 스페인 병사와의 전투력 차이는 컸다고 평가하지만 수백 명의 병사들이 수만 명의 원주민 병사들을 제압할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는 천연두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코르테스나 피사로가 지나간 곳에는 천연두를 비롯해 온갖 전염병이 창궐했다는 후문이 생길 정도로 아즈텍과 잉카 제국에 큰 타격을 준 비밀병기임에는 틀림없었습니다. 거리에 시체가 즐비한 비참한 광경을 목도한 원주민들은 신들이 자신들을 버렸다고 생각했었죠. 백인들은 죽지 않는데 자신들만 병에 걸려 죽는 것을 보고 저항할 의지조차 사라져 제국의 멸망을 그저 무기력하게 넋을 놓고 바라보기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독 원주민들만이 천연두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을까요? 유럽인들은 오래전부터 소나 돼지와 같은 가축과 접촉하면서 지내왔고 천연두가 이미 여러 차례 대유행을 해서 내성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 원주민들에게는 그런 면역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천연두가 퍼지면서 아즈텍 제국은 인구 3분의 1을, 잉카 제국은 인구 절반 이상이 목숨을 잃게 되었다고 하죠. 전쟁과 천연두로 타격을 입은 신대륙 원주민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두 문명을 접수한 스페인 정복자들은 전설의 황금도시 엘도라도 소문을 듣고 곧바로 황금을 찾기 시작해 얼마 후 대량의 금과 은강이 발견되자 스페인판 신대륙 골드러시 바람이 불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사건은 원주민들에겐 상상 이상의 잔혹한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수많은 광산으로 강제노동에 동원된 원주민들은 짐승처럼 일만 하다 병들어 죽어갔는데요. 정복당한 신대륙 곳곳에서 원주민들의 집단 학살과 가혹행위는 당연한 일상이었죠. 이때 원주민들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일부 성직자가 나타나 신께서 분노하시면 스페인을 멸망시킬 수 있다라며 경고까지 하는데요. 마침 다수의 원주민들의 전염병으로 인한 죽음으로 일손이 부족하다고 느꼈던 농장주들은 성직자의 경고에 크게 호응합니다. 그리고 원주민들을 보호한다라는 명목하에 아프리카 흑인들을 데려와 새로운 노동력을 확보하죠. 성직자들의 선여와는 달리 또 하나의 세계사적 범죄의 판도라 상자가 열려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대규모 노예 사냥이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검은 화물이라 불리는 노예선은 일제히 신대륙으로 향했고 흑인 노예들은 하루아침에 생명부지의 머나먼 신대륙까지 끌려오는데요. 그들의 비극적 역사가 시작되는 원인 중 하나에 천연두의 그림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동서양을 불문하고 천연두에 한 번 걸린 사람은 두 번 다시 걸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양한 방법으로 예방에 노력을 해왔는데요.
예를 들어 천연두 환자가 입었던 옷을 빌려 입기도 하고 천연두 딱지를 갈아 코로 흡입하기도 하고 상처를 내어 환자의 고름을 직접 몸속에 주입시키는 위험한 의료행위도 서슴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천연두 감염 물질의 피부 접촉으로 인한 인두법이 오랜 기간 예방법으로 성행했는데요. 성공하면 운 좋게 면역력을 얻을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심각한 감염 증상이 생겨 타인에게 전염시킬 수 있는 부작용 논란 때문에 좀처럼 확실한 예방법은 찾지 못한 상황이었죠. 18세기 1만 년 가깝게 인류를 괴롭혀왔던 천연두에 드디어 종지부를 찍는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영국인 의사 에드워드 제너였습니다. 그가 개업의사로 일을 시작할 때쯤이었는데요. 소외급성 간염병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는데 바로 천연두와 유전적으로 비슷한 우두였습니다. 주로 영국 낙농지대에서 발생한 감염병이었는데 우유를 짜는 여인의 손이 젖소 유방에 생긴 두포에 닿으면 우두에 걸렸었죠. 하지만 증상이 약해서 2, 3주 후에는 가볍게 자연 치유되었는데요. 제너가 힌트를 얻은 부분은 우두에 한 번 걸린 사람은 심각한 천연두에는 걸리지 않았다는 점이었는데 바로 그 의문이 우두법 개발 시도의 출발이었습니다. 제너가 의학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임상 실험 대상자를 찾고 있는 가운데 한 노인이 제너를 찾아와 자신이 9살 때 우두를 앓은 적이 있다며 기꺼이 실험에 응해 주었는데요. 천연두농이 노인에게 투입되었고 결과는 대성공이었죠. 접종 부위에 약간의 발진이 발생은 했지만 5일 후에 회복이 되었고 이 노인 덕분에 우두에 한 번 걸리고 나면 50년이 지나도 천연두에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게 된 제너는 자신감이 생겨 이번엔 그가 고용한 정원사의 8살짜리 어린 아들 제임스에게도 실험을 합니다. 우유를 짜는 여자에게 나타난 수포에서 꺼낸 액체의 일부를 접종했는데 잠시 고열로 고생했지만 금방 회복을 되찾았습니다. 이에 제너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접종하는 양을 서서히 늘려가다 마침내 천연두농을 직접 주입하게 되는데요. 제임스는 천연두에 걸리지 않았고 이후 제너는 자신의 어린 아기를 포함한 총 23번의 추가 실험을 통해 예상대로 우두 접종으로 천연두 감염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게 되었죠. 우두 접종법은 현재 사용하는 백신과 같은 원리여서 치료의 획기적인 전환이었기 때문에 제너는 어쩌면 인류를 구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사실에 벅차 서둘러 그 결과를 영국 왕립학계에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천연두 백신의 실험 결과는 그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에서 인정받기까지 편견이 심했는데요. 당시 신문 사파 그림에는 우두법으로 처방된 사람의 몸에서 소가 튀어나오거나 소처럼 변한다거나 소를 숭배하는 모습이 많았다고 합니다. 우두법 자체가 검증되기 전이라 사람들은 불안했고 감염되지 않은 건강한 상태에서 예방을 위해 어떤 물질을 주사로 맞는 행위는 쉽지 않았겠죠. 또 같은 의사들이나 과학계 사람들도 제너의 검증되지도 않은 방법을 사람 상대로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거센 비판을 했는데요. 결국 왕립학회는 제너의 연구 결과를 보고 우두법의 효능을 인정하는 대신에 우두법을 특허로 낼 것을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그러나 제너는 자신의 이익이 아닌 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목적이었기에 우두법을 무료로 처방할 수 있도록 하여 왕립학회로부터는 무시당했지만 세계 곳곳에서 위대한 의학자로 존경받게 되었죠. 이렇게 천연두 백신은 제너가 인류에게 준 선물과 동시에 오늘날 수많은 백신 개발의 의학적 뿌리가 됩니다. 이후 세계보건기구를 중심으로 천연두 근절 계획을 추진해 나갔는데요. 그 결과 1980년 세계보건기구는 공식적으로 퇴치 선언을 발표하면서 천연두는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되었죠. 현재 미국과 러시아의 실험실 2곳을 제외한 세계 모든 연구소의 천연두 바이러스는 폐기되었다고 하지만 연구용으로 남기자는 측과 유출되어 악용될 수 있으니 완전히 폐기하자는 주장의 논쟁은 현대까지 이어지는 후문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완전 퇴치에 성공한 질병 천연두. 수많은 감염병으로부터 인류를 지켜온 백신의 시초가 되었는데요. 최악의 전염병이었던 천연두는 세계사에 큰 파장을 일으켰지만 의학계에 커다란 한 획을 그으며 위기를 극복의 기회로 삼아 인류는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천연두에 관한 세계사편 정리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